아내가 꼭 사야 된다고 해서 강남에 아파트를 사놨어. 남편 명의 집인데 100억짜리가 150억짜리가 됐어. 10년 있다. 그때 이혼한다고 그때도 못 받을까요? 아내가? 이 집을 갖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절대 나가면 안 돼. 재산분할을 하려면 재산을 많이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골프장 회원권도 막 몇 억씩 하거든요. 코인들 어떻게 조회하면 찾는지 다 알아요. 연금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거든요. 3년 살았으면 거의 5대5 받으니까. 대부분은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에 가지고 재산 많이 늘었다는 분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싸워.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남편은 이제 반대하는 거야. 아, 왜 그걸 뭐 사느냐. 그러면 아내가 꼭 사야 된다고 해서 뭐 강남에 이제 조그만 이제 뭐 아파트를 사놨어. 근데 지금 갑자기 그 막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사놨다고 하면 얼마나 이제 많이 올랐겠습니까? 그럼 아내가 이거 다 내가 이제 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가야지. 남편은 무슨 소리냐. 이거 내가 좀 월급으로 산 거 아니냐. 반 내놔라. 이렇게까지 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누가 사실 기여도가 했느냐, 기여도가 많으냐, 누구 돈을 샀느냐, 부동산 유지하려면 뭐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을 누가 냈느냐, 이런 게 기여도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은 값이 크니까 부부들 당사자 돈으로 사는 것보다는 이제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그 부동산 도와주셨을 때 거의 대부분 90%를 도와주셨다. 근데 이혼하려고 하면 그걸 과연 아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걸 특효재산이라고 하거든. 그 문제도 있고.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부모님이 예를 들어 상당 부분 돈을 대줬다. 그것도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내 입장에서는? 애매하죠. 남편은 이거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신 건데 왜 당신은 왜 줘? 우리 집 거야 이럴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이제 법칙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부모님 돈을 샀다. 아니 부모님 물려줄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 물려주신 거는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도가 없잖아요. 이 기여도 컨트리뷰션이 있어야 되거든. 원칙적으로 이혼할 때. 근데 상대방 기여도가 없으면 못 갖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이제 진행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시부모님이 이제 건물을 이제 물려주시니까 아내가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맨날 그 건물 가가지고 관리를 다 했어. 직접 세입자 관리, 청소, 인테리어까지 다 했어요. 10년 동안. 가치가 막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0억짜리가 150억짜리가 됐어. 10년 있다. 그때 이혼한다고 그때도 못 받을까요? 아내가? 그건 좀 억울하죠. 아내가 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여도가 있으면 받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다음에 10년 정도 지나고 상대방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어떤 관여를 했다. 뭐 가서 뭐 세입자 관리한다든지 뭐 사다 보다 청소라도 했다. 그러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30%에서 많은 30%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건물을 팔아야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빼주느냐? 뭐 당장 뭐 돈이 없으면은 법에서 어떻게 하느냐? 조정을 많이 하거든요. 조정해서 건물에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시불로 주기 힘들면 그거를 이제 분할로 해요. 2회, 뭐 3회 이렇게 나눠서 길면 뭐 10회까지 나눌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부동산이 여러 개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건물도 있고 집도 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내는 그 집에서 계속 아이들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집을 뭐 아내한테 주는 방법, 부동산으로 재산분할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 이혼할 때 집에서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할 수 있잖아요. 이 집에 나 이 인간하고 있기 싫어. 그냥 빨리 나가고 싶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 집에 나중에 살고 싶어. 이 집을 갖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집을 갖고 싶고 살고 싶지 않으면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집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유효해요. 나중에 협상할 때. 경매할 때도 명도소송이 가장 골치 아픈 거 아시죠? 명도소송 부동산 할 때 경매 받을 때 이제 경매 낙찰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세입자가 안 나가고 버텨요. 그러면 그걸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억지로 내가 억지로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명도소송을 해야 돼요. 요즘에 이제 인도명령에서 좀 간편해졌거든요.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명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 집인데 아내가 계속 살고 있어요. 근데 이혼했어요. 안 나가. 어떻게 할 거예요? 억지로 내보낼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서 뭐 조정할 때 뭐 이사비 몇백만 원 줄 테니까 제발 나가주세요 이럴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그런 명도 문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안 나가는 사람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뭐 이혼 건수는 줄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황혼 이혼은 줄지는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문화가 바뀐 거죠.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 때문에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아직도 사상이 좀 있잖아요. 뭐 이혼은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아야지 했다가 이제 사회가 변하니까 나도 이제 내 행복을 좀 찾을 때가 됐구나.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야. 20년 30년 참고 살다가 뭐 상대방 폭행이나 뭐 부당행위를 참고 살다가 이제 좀 이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어져 있고 나도 이제 좀 내 행복을 찾고 싶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만족도도 높고 만족도라고 해야 되나? 젊은 분들이 이혼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아냐면 이혼한 다음에 변호사한테 많이 찾아오느냐 안 찾아오느냐를 보면 알아요. 젊은 분들은 안 찾아와요. 30대 40대 분들 이혼한 다음에는 연락할 일이 뭐 있어. 근데 황혼 이혼하신 분들은 전화해서 뭐 나 행복해요. 변호사님이 뭐 은인이에요. 이런 경우 뭐 선물도 사주고 그런 경우 많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이 뒤늦게 행복을 찾으셨구나. 황혼 이혼을 하면 뭐 재산이나 이런 재산은 거의 반반 받고요. 뭐 30년 살았으면 거의 5대5 받으니까. 또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이제 그 재산이 편중돼 있어요. 남편 명이나 아내 명으로 편중돼 있단 말이야. 이 재산이 누구 명으로 돼 있는 것도 본인의 어떻게 보면 기여도를 인정받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사업했다고 다 자기 명으로 아내는 하나도 안 줘. 아내가 서운할 수 있겠죠.
나는 뭐냐 그동안 고생했는데 이런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든단 말이야. 그리고 계속해서 남편한테 요구도 안 주고 근데 황혼이라면 절반 받잖아요. 그럼 갑자기 자기 명의로 수십억이 생겼다.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친구 만날 수도 있고 자기의 마음대로도 처분할 수도 있고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없어지고 밥 안 해주고 빨래 안 해줘도 되고 얼마나 행복해. 뭐 절대 제가 이혼을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그렇게 억눌리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불행하게 했던 요인들이 황혼이라면 없어지잖아요. 내가 이제 프리하게 된단 말이야. 자유롭게 되니까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혼하자 하면서 안 해주죠. 그러니까 짐 싸면 되는 거야. 이게 또 우리나라 문제 아닙니까? 이게 시간 질질 끌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경우도 봤어요. 이제 어떤 남편이 이제 아내를 맨날 구박하고 막 무시하고 막 그랬는데 손찌검도 하고 하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살기 힘드니까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서 별거를 한 1, 2년 정도 한 다음에 이제 이혼 소송을 했거든요. 남편이 연락 한 번도 없었어. 별거 했을 때. 뭐 남편도 아유 뭐 속시나 잘 됐다 싶은 거지. 근데 이혼 소송 딱 하니까 법정에서 갑자기 제가 이제 진짜 황당. 남편이 판사가 보고 있을 거 아니까 이제 남편 아내잖아.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아내한테 막 껴안으려고 그래. 어우 당신은 왜 이제 왔느냐고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이혼을 왜 하려고 그래. 판사님 저는 이 아내 너무 사랑합니다. 와 뭔가 그냥 액션을 다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 그게 오버 액션 하는 거 아니야. 연극하는 거야. 왜? 진짜 아내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이혼하면 돈 줘야 되니까 돈 주기 싫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법정 밖에 싹 나오잖아요. 갑자기 표정이 바뀌어. 당신이 뭐 감히 나한테 이혼 소송을 해? 빨리 취하해. 안 하면 당신 가만 안 둬? 이러고 가는 거 봤거든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증거를 마련하셔야 돼. 이혼하실 분들은. 아내분들이 뭐 남편이 그동안 뭐 때리고 뭐 해가지고 이혼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은 자녀들하고 같이 오세요. 자녀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난 그 인간이라고 그래. 그 인간한테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 우리 어머니 우리 키우시느냐고 그동안 참고 사셨는데 이제는 좀 행복하게 해달라.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어머니 편을 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 반대하는 분이 있어요. 그 어떤 경우냐? 아버지가 돈으로 회유를 해. 자식한테. 야, 너 이혼 엄마 편 들으면 나 사업하는 것도 물려주지 않을 거야. 내 편 들어야지만 사업 너한테 물려줄게. 엄마 빨리 설득해가지고 이혼 취하게 해. 그러면 아빠 편 드는 거지. 어느 게 맞을까요? 어느 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이혼을 안 하는 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를 보세요. 아빠가 그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렸는데 자녀들 회유해가지고 이혼 못하게 하는 게 과연 정의에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엄마가 고생해가지고 이혼해가지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는 게 정의에 맞는 건지는 뭐 너무 명확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자녀들의 의견을 듣지 말라 그래서 법원에서 왜 자녀를 왜 개입시키느냐.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내는 남편이 잘못했다고 남편이 아내는 잘못했다고 둘이 막 싸우면 누가 알아요? 그걸 판사가 알아요? 이웃집 사람이 알아요? 친구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자녀는 알죠. 자녀는 10년, 20년 봐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의를 싫어하는 거 뭐냐? 자녀가 진술하는 거예요. 그 진실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녀 의견 적극 들어야죠. 누가 잘못했는지, 재산분할 누가 기여도가 있는지, 아니면 자녀가 미성년자다? 자녀의 인생이 걸렸거든요. 자녀가 중학생인데 아빠가 키운다고 하는 거에서 억지로 엄마가 키운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키운다고 해요. 그럼 모르잖아요. 자녀가 누구랑 살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녀 인생인데. 극단적인 케이스는 그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죠. 예. 뭐 그냥 성격이 안 맞는다. 뭐 특별히 상대방이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이제 난 내 인생 사고 싶어요. 나도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밥 차려주기 싫어요. 그게 이길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혼이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 보면 안 되죠. 우리는 안 돼요. 그게 문제야. 외국에서는 된다고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특별히 이혼의 규칙 사유는 없어. 뭐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외도한 것도 아닌데 근데 난 너무너무 저 사람이 싫어졌어. 얼굴만 보면 너무너무 이제 뭐 소름 끼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안 맞고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럼 이혼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과연 그게 맞는가?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혼하고 싶은 사람 인생은 어떻게 돼? 이혼하기 싫은데 왜 억지로 이혼해야 돼? 이게 뭐 정답은 없는데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둘이 서로 사랑해가지고 살아도 힘든데 한 명이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너무너무 싫대. 그럼 다른 사람이 이혼을 원치 않아도 과연 이 부부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과연 이게 행복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이미 마음 떠나고 이혼 결심했으면 이미 파탄된 거고 깨진 거예요. 다른 상대방은 이혼하기 싫어도 그건 이미 사실상 이혼이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선진국 이혼하라고 하는 거는 그 이유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을 억지로 유지해봐야 좋을 거 없어요. 어떤 남편이 이래요. 변호사님 저 식사할 때마다 좀 밥맛이 이상해졌어요. 어떤 때 병원에 실려갈 때도 있어요. 갑자기 복통이 와가지고. 뭐가 이상합니까? 혹시 아내가 밥에다가 이상한 독약을 탄 것 같아요. 아내에 대해 의심이 생기는 거야. 왜 아내는 이혼하고 싶고 나랑 살기 싫다는 내가 지금 거부해가지고 한 집에 억지로 살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 생각에 혹시 아내가 나를 해코지 하려는 거야. 이런 의심이 든다.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무런 잘못을 안 했어요. 근데 아내가 차려진 밥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의심을 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거든. 당사자가 동의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이혼 사유가 없어도 둘이 합의하면 뭐 둘이 이혼하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법원에서 사회주의에서도 이혼을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이혼을 못하게 하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것도 개인의 권리니까. 둘이 동의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이 이혼을 반대하면 그때는 억지로 이혼을 못 시킨다는 거지. 우리나라 같은 유책주의는. 그것도 세계에서 몇 개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야. 외국은 다 파탄주의라니까.
한 사람이 이미 이혼을 원하면 그건 이혼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명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마. 그게 우리나라인데 두 사람이 동의하면 이혼할 수가 있고 또 이럴 수가 있어요. 둘이 이혼까지는 사회적인 체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데 그냥 따로 살자. 우리 남남처럼 살자. 그걸 조론이라고 그래요. 조론. 결혼을 졸업한다고 해서 조론해가지고 따로 남남처럼 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재산이 반반 갈라진 건 아니고 갈라진 건 아닌데 이제 그건 자발적으로 줘야겠죠. 증여를 해야겠죠. 근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 증여할 경우에 증여세가 나와요. 부부간에 6억이 넘으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혼하면 증여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혼하는 게 더 세금은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할 때는 양도세, 증여세가 부부간에 없거든요. 재산 분할을 이제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 적게 받는 경우도 사실 그건 변호사의 또 역량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재산 분할을 하려면 재산을 많이 찾아야 될 거니까. 저희 이제 은어 같은 걸로 이제 보물찾기라고 저는 이제 표현하거든. 왜냐하면 상대방이 재산 안 알려주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사업도 하고 여기저기 재산이 많은데 아내는 몰라요. 그럼 저희가 이제 찾아주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사실 조회를 한단 말이야. 뭐 이제 은행도 다 이제 조회해보고 그럼 은행에서 몰랐던 은행 계좌가 나오네. 예를 들어서 몰랐던 뭐 계좌에 1억이 있네. 그럼 그 보물 아닙니까? 1억 찾은 거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모르는 주식이 있었네? 뭐 그 주식이 근데 뭐 대박 나가지고 막 커졌어. 뭐 몇 억이 생겨서 그것도 보면 찾는 거고. 아니면 뭐 숨겨둔 땅도 찾는 거고. 다 되거든요. 뭐 회원권도 꽤 비싸요. 골프장 회원권도 막 몇 억씩 하거든요. 그런 것도 찾고. 뭐 별걸 다 찾는 거죠, 얘가. 아니면 뭐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인도 조회가 돼요. 코인 조회 잘 모르시는 분 많은데 저는 이제 코인 투자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코인도 어떻게 조회하면 찾는지 다 알아요. 연금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거든요. 뭐 퇴직연금, 뭐 국민연금, 뭐 공무원연금, 각종 연금도 이제 찾으면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보물이죠. 왜냐하면 그걸 받아야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안정적인 또 아이도 키우고 완전히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보물 찾기를 잘 하셔야 된다. 물론 근데 그렇다고 100% 찾는 건 아니에요. 정말 꽁꽁 이제 숨겨놓은 거 못 찾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어디서 빼돌렸다. 그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죠. 현금 빼돌린 거. 이런 거는 제가 자세히 알려주면 안 되겠는데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못 찾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미리미리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기 전에 재산을 묶어둬야 돼요.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다 미리 재산을 빼돌리면 찾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혼이 뭐냐면 이제 결혼식은 했어요. 근데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부부들이 꽤 늘어나고 있거든. 물론 왜 혼인신고 왜 안 해요? 결혼까지는 그냥 어떻게 했는데 이게 확신이 안 쓴다. 이 사람하고 정말 같이 평생 결혼을 해야 될지 확신이 안 서는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언제 혼인신고 하냐면 이제 애 낳았을 때 출생신고 하려면 혼인신고 돼 있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애 낳으면서 혼인신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전 단계까지 사실혼이하고 또 요즘 사실혼이 늘어난 게 뭐냐면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재혼하실 경우 있잖아요. 그때 혼인신고 안 하고 사시는 분이 꽤 많아요. 아니 뭐 이 나이에 뭐 이제 뭐 굳이 혼인신고하고 그냥 살지. 그래서 이제 60대 70대 분들이 그냥 사는 경우. 그걸 이제 동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부부게 중요해요. 동거인지 사실혼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법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한 집에 살면 이거 뭐 동거나 뭐 사실혼이나 그게 그거 아니야. 완전 다릅니다. 왜냐면 이 사실혼은 법적인 보호를 해주거든요. 혼인에 준해서 법률적인 보호를 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받고 뭐 부부간에 동거 의무도 있고 뭐 협조 의무도 있고 있는데 동거는 혼이 아니잖아. 그냥 같이 사는 거야, 연인끼리. 그렇기 때문에 법이 관여를 안 해요. 뭐 둘이 헤어져도 알아서 헤어지는 거지. 뭐 위자료 재산분할도 못 받고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서로 보호자도 안 되고 재산분할 뭐 위자료 부양료 이런 것도 못 받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게. 뭐 신고하는 거예요? 아니 신고 안 해요.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 똑같아요. 나중에 법적에서 문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사실혼이 인정돼야만 또 주장하는 사람 입장에서 재산분할 받을 거 아닙니까? 상대방은 뭐 사실혼 아닙니다. 재산 주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혼이냐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게 부부냐 아니냐로 결국 쟁점이 갈리는 거 아닙니까? 부부인지 아닌지 연인인지 어떻게 쉽게 아는 방법 아세요? 커피숍 가서 보세요. 부부인지 연인인지. 식당 가면 서로 이제 말도 많이 하고 막 서로 먹여주고 막 착 붙어 있으면 연인이고 아무 말 안 하시고 밥만 먹으면 부부예요. 법원에서 알 수는 없으니까 보통은 이제 사실혼 인정하는 건 이제 결혼식을 했으면 결혼 사진 아니면 이제 경조사 사진 아니면 뭐 신혼여행 갔으면 그런 사진이 좋고 아니면 이제 그것도 정 없으면 이제 호칭이 중요해. 둘이 뭐라고 불렀느냐. 부부끼리는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연인끼리는 여보 당신이라고 잘 안 하잖아. 자기야 오빠 누나 이렇게 하잖아. 그럼 호칭도 중요한 거예요. 카톡 같은 걸로 증거를 이제 확인하면 됩니다. 사실혼인 거나 이거 해서 도장받는 게 아예 틀고. 물론 이제 법률론이 약간 더 위자료 재산분할 금액 차이가 좀 있죠. 혼인신고 다 하고 뭐 10년 살았으면 5대5라고 하면 뭐 사실혼은 뭐 4대6, 10% 정도는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상속이 완전 달라, 상속. 부부끼리는 이제 나중에 한 사람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1.5배 더 받거든요, 자녀보다. 근데 사실혼은 상속을 못 받아요. 그런 상담도 많아요. 20년, 30년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 살았다. 근데 남자가 돌아가셨다. 20년, 30년 동안 내조한 아내 혼인신고 안 하면 상속을 하나도 못 받아요. 이거 모르신 분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 못 받는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이 많은 사람이면 내가 혼인신고 꼭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반대로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자녀가 막 반대한다. 그러면 막 혼인신고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재산 주기 싫어서 막 반대하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뭐 연애만 하지 뭐 결혼하세요 막 이런단 말이야. 자녀가 반대하거든. 재산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찬성하죠. 결혼.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것도. 사실혼으로 살았는데 헤어졌어요. 근데 기록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그걸 얘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예전에 사실혼 기록이 없으니까 나 얘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해야 돼요. 얘기 안 하면 그게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동거까지는 얘기 안 해도 돼요. 내가 뭐 결혼 전에 연애를 몇 번 했는지는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법적으로 얘기할 의무가 없는데 사실혼부터는 얘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 사실혼도 법적으로는 법률원에 준해서 보호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결혼했는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사실혼까지는 기록이 없어도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고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식을 올렸다. 식을 올렸으니까 너 얘기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식을 올리고 얼마 있다가 파혼을 했어요. 그래도 얘기해야죠. 어떻게 실을 올렸으면 파혼해. 왜냐하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경우 있거든요. 결혼 전에 본인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다 얘기하라고 해요. 그 얘기 안 하는 게 계속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본인도 마음이 찜찜하거든. 그래서 얘기를 하세요. 상대방한테. 상대방이 쿨하게 다 받아주는 경우 있죠. 얼마나 마음이 편해.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래서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하고 헤어질 인연이거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얘기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착한 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대. 착하다고 해서 다 배려심이 있는 거 아니거든. 친구들한테 다 착하고 부모한테 착한데 배우자한테 안 착한 사람이 꼭 있거든요. 배우자 자신한테 얼만큼 아낌없이 베풀고 배려심이 있느냐. 근데 그걸 알기 힘들거든. 사람 마음 어떻게 알아요? 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행동 특히 기념일에 나한테 뭘 사줬는지 아니면 여행을 갔을 때 나를 배려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애정 표현할 때 스킨십 할 때 중요하거든요.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한테 항상 물어보면서 교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냐면 결혼할 때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희생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상대방과 상대방 가족에 대해서도 배려심이 있고 특히 아플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아플 때 나한테 정말 약이라도 사주고 배려심이 있느냐. 근데 아픈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계속 스킨십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냥 찾아오지도 않고 아프고 짜증만 내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옛말에 틀린 게 없어. 조광지처. 반대로 이런 사람 반대죠. 아까 말한 거는. 저는 이기적인 사람은 결혼하지 말아라. 자기가 알 거예요. 자기 성향이 좀 이기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난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난 내가 좋은 옷 입고 내 욕구가 난 제일 중요해. 이런 경우 이런 사람 꽤 있어요. 그런 사람은 혼자 살아야 돼요. 연애만 하고 본인이 혼자서 즐기세요. 혼자 여행 다니고 본인 성향에 맞는 친구들 만나고 꼭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건 그 사람 성향이니까 꼭 이기적인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성향. 근데 그 사람은 결혼 생활에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결혼하면 나도 중요하지만 상대방도 중요하거든요. 내 이기적인 거를 좀 눌러야 되고 양보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결혼 생활은 상대방도 힘들게 하고 본인도 힘들거든. 술도 마찬가지고 좋아하는 거랑 중독은 달라요. 매일 술 마시고 밥 먹을 때도 술이 있어야지 밥을 먹는 사람. 낮에도 술 먹는 사람.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상대방과 가족을 얼마나 힘들게 하겠냐고.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깨우고 막 술 주사하고. 물론 술을 마실 수는 있겠죠. 술을 얼마나 마시느냐. 혹시 중독 정도 아니냐 이거 보셔야 돼요. 중독이면은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중독이 꼭 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독이 많거든요. 어떤 중독이든 그 중독이 있는 사람하고는 저는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도박 때문에 이혼 많이 하죠. 유흥에 빠지면 또 그것도 골치 아프고. 게임도 맞아요. 맨날 집에서 한관날 게임만 하고 있어. 출근도 안 하고. 아니면 회사 갔다 왔는데 밤새도록 게임만 한다. 그거 제대로 일할 수 있겠냐고. 남편이건 아내건. 그러니까 중독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면 결혼은 파탄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골프 취미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운동되고. 근데 골프에 빠진 경우가 문제다. 실제 판례도 나온다니까. 매일매일 골프만 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해외로 막 1년에 막 몇십 번 해외 출장 골프 가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골프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집에 있는 시간보다 골프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그러면 과연 그게 행복한 결혼생활 되겠냐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점은 뭐냐면 감정 싸움이에요. 외국에는 감정 싸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 감정 싸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와 미국의 큰 차이점은 뭐지? 미국에서는 이게 no fault divorce라고 해서 상대방이 잘못한 거 안 따지고 그냥 이혼해요. 1년 별거하면. 판사님 우리 1년 별거했고 이제 이혼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법원에서 뭐 이혼 사유 뭐 누가 바람 폈어 때려서 이런 거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혼하세요. 그냥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1년 별거하건 2년 별거하건 판사님 이제 이혼하고 싶으면 왜 이혼해요? 물어봐요. 이혼 사유를.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개인 프라이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혼 법정에서 이 프라이버시가 다 어떻게 보면 공개된다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이 언제 어떻게 해서 무슨 말을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상대방의 그런 치부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까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 그 말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가만히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또 상대방 막 또 헌담해. 그럼 그게 진흙탕 싸움이거든요. 그게 제일 힘들어 우리나라에선. 이게 쓸데없는 감정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야 돼요. 외국처럼. 얻는 게 없어요. 거기서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위자료 1,000만 원. 1,000에서 2,000. 아주 많아야 3,000. 내가 그렇게 1년에서 3년 정도 진흙탕 싸움에서 얻은 결과가 위자료는 1,000에서 3,000이라. 그동안 근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병원비가 더 들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떤 분은 막 암 걸렸다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싸움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혼할 땐 중요한 게 뭐냐? 재산 분할 얼마나 많이 받을 거냐? 재산 분할 기호도 주장하란 말이에요. 재산 참고. 아니면 자녀 문제, 자녀 양육비도 받고 그게 훨씬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자녀 문제거든요. 차일드 커스터디 누가 키울 거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양육비 꼭 지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산 분할 뭐 커뮤니티 프로퍼티니 뭐 셀프 그런 거 나누고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나라 같이 뭐 누가 언제 뭐 어떻게 뭘 무슨 말 했고 뭐 했고 뭐 그걸 카톡 내고 또 뭐 미행하고 그것도 증거 마련해야 되거든. 상대방 하려면 말로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에비던스가 있어야 되거든. 미행해야 돼 상대방. 또 어떤 경우 위치 추적하고 막 불법적인 일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부부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아이들한테 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너희 엄마 아주 나쁜 여자, 너희 아빠 절대 만나지 마. 아이한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애한테 큰 상처가 되고. 그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정말. 빨리 선진국처럼 바꿔야 됩니다.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무슨 소리야 상대방이 뭐 잘못해야지만 이혼하지. 이혼 어렵게 해야 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탁상불문이거든요. 이혼할 사람 어차피 한단 말이야. 못 살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외국처럼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1년 별거, 물론 이제 별거 기간은 줘야겠죠. 1년 정도 별거하면 1년 별거하고 이혼시키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누가 잘못했는지 어차피 법원에서 안 들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따지니까 진사상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커지고 뉴스 보세요. 부부간에 뭐 부부싸움 커져가지고 이혼소송 중에 심지어는 막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결혼이든 이혼이든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행복을 찾아서 결혼도 하는 거고 행복을 찾아서 또 이혼도 하는 거고요. 또 본인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또 배려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고 상대방 배우자와 그리고 여러분 지인들에게 항상 행복을 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에 재건축이 많은 이유가 신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이 많이 나올수록 사업성은 굉장히 좋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양태를 잘 봐야 돼요. 성실히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경우가